연금도 매달 85만 원 나오고 퇴직금도 3억 8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집은 내 명의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후를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0만 원씩은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세요. 오늘 귀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올해 64세고요. 경기도 안산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둘이 각각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넷이나 되는데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마음입니다. 제가 29년간 다닌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안심이었습니다. 퇴직금이 3억 8천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매달 85만 원씩 나오고요. 무엇보다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겠구나.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순옥 씨는 정말 복 받았네. 집도 있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연금도 잘 나오고 하면서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특별히 큰돈 쓴 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 초기라 그런가 보다. 생활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카드 결제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나 나올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와도 빠듯했지만 지금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러다가 정말 돈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직금 많이 받았다고 하더니 벌써 돈 걱정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제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가계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카드 사용 내역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쭉 뽑아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홈쇼핑이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TV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좋겠다. 이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15만 원, 25만 원씩은 별로 큰돈 같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쌓이고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런 광고를 보면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집에 쌓아두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건강기능식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쁜 얼굴로 애교 부리면서 조르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10만 원, 15만 원씩 주다 보니까 한 달에 손주들한테만 40만 원씩은 나가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만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식사비, 카페비, 때로는 찜질방비까지 한 번 만날 때마다 7만 원, 12만 원씩 나가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나가면 또 돈이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퇴직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퇴직금이 벌써 8천만 원이나 줄어 있더라고요. 퇴직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몇 년 후에는 정말 바닥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진지하게 제 가계부를 정리해 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 85만 원뿐인데 나가는 돈은 평균 125만 원이더라고요. 매달 4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정말 얼마 못 가서 퇴직금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출을 좀 줄이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줄여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돈들이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홈쇼핑으로 사는 건강기능식품도 건강을 위해서, 손주들한테 주는 용돈도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감정적 소비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딱 제 상황이더라고요. 외로움, 심심함, 불안함 이런 감정들을 돈을 써서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소비 패턴을 정말 자세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기분일 때 충동 구매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홈쇼핑을 많이 보게 되고 혼자 점심 먹고 나서 심심할 때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고 손주들 소식을 듣고 나면 뭔가 사주고 싶어지고 이런 패턴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이틀 정도 생각해 보기. 두 번째는 손주들한테 용돈 줄 때 미리 정해둔 한도 내에서만 주기.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한 달에 2번 정도로 적정선 정하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홈쇼핑 보다가 이거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전화기 들었다가도 아니야. 이틀만 생각해보자 하면서 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할 때 할머니가 미리 정해둔 용돈이 있으니까 다음에 사줄게 하고 말하는 것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홈쇼핑 물건을 살지 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나면 굳이 필요 없겠다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횟수는 줄었지만 더 계획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즐겁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전에는 카드 결제일만 되면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는 이번 달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생활해 보니까 매달 지출이 125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40만 원씩 줄인 건데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정말 큰 차이죠. 그리고 연금이 85만 원 들어오니까 이제는 퇴직금을 전혀 안 건드려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제가 불필요한 지출을 40만 원 줄이고 여기에 더해서 작은 부업도 시작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밑반찬 만들기 일을 주 2회 정도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 85만 원에 부업 소득 60만 원까지 합쳐서 145만 원이 들어오고 지출은 85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달 60만 원씩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용돈이나 특별한 지출이 있어도 매달 평균 7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제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돈 쓰는 패턴도 바뀌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저도 64세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계부 쓰기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수첩 하나 사서 매일매일 얼마 썼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충동 구매 방지하기입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사지 말고 이틀 정도 기다려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나중에 사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세 번째, 용돈이나 선물 한도 정하기입니다. 가족들한테 주는 용돈이나 선물비도 미리 정해두세요. 무제한으로 주다 보면 본인 노후 준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적정선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취미 활동 찾기입니다.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돈으로 달래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서관 가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돈 안 드는 활동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가계 점검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통장 잔고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부업 찾아보기입니다. 저처럼 건강하시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보세요.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조금씩 수입이 생기면 정말 든든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돈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돈을 썼다면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충동적으로 뭔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손주들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늦었다, 바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업까지 시작했지 않습니까? 6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이만큼인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보람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매달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기, 홈쇼핑 채널 안 보기, 가계부 한 줄 쓰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도 아들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도와줄게. 걱정 마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가끔 함께 가계부도 점검해주고요. 특히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잖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도전해보면 훨씬 쉬울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정말로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겁니다. 꼭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노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황금 노후를 즐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담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